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실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적용 기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신고 납부와 간이과세 포기, 납부, 의무, 면제까지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 간이과세자는 보편적인 자격시험에 출제 빈도가 그리 높거나 깊이 있는 문제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준비되셨다면 가보시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적용 기준과 부가가치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 나오는데,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다시요, 개인사업자 중에 이럴 때 간이과세자가 된다. 결론을 말하면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전년도, 직전년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합한 일정 금액,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전년도 공급대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간이과세자가 돼 법인사업자는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문제는 일정 금액이라는 게 문제인데 얼마이냐라는 게 문제인데, 이 금액은 2024년 7월 이전과 2024년 7월 이후로 나뉘어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2024년 7월 이전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8천만 원이고요. 즉 8천만 원 이하일 때 기본적인 간이과세자가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24년 이후라면 1억 400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까 이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자격시험 준비할 때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이 금액에 미달하면 개인사업자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사업자, 앞에 얘기 드렸죠. 두 번째,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근데 상대편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지금 이 사업장까지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이 경우는 그 둘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을 때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궁금한데 이 일정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뭘 궁금해?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기간에 따라 다르다. 합계액이 기간에 따라 적용을 같이 받게 됩니다.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일정한 과세 유형장소 등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볼 건 제조업, 제조업은 대부분이 법인 되겠고요. 도매업, 소매업 아니라 도매업의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간이과세자 일단 첫 번째 특성은요, 대부분이 사업자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관련된 예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업종이 아닌 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 즉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걸 묻는데, 2번에 보면 광업, 3번에 도매업, 4번에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요. 최종 소비자를 많이 대상으로 하는 죄송합니다. 음식점이 뭐야? 이제 글도 잘 안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힘들어. 제가 요즘 학교에서 그 중국어 학생들, 외국 학생들 수업하는 반이 있는데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외국 학생들 수업이 처음이라, 원래 처음은 다 낯설고 힘드니까 진짜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학기 초에. 네, 인사하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한다니까. 와,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한국말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점업이 무조건 간이과세자 이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 기준 금액이 있었습니다. 구분해 주시고 문제 답은 1번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살펴보겠습니다. 납부세 계산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순서로 볼 텐데 납부세 계산 구조는 정리해 드릴 거고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고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요. 일반 과세자처럼 매출세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습니다. 출발부터가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는 거죠.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즉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 대가를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기, 2기 아니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1과세기간으로 보고 그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데 이는 15에서 40%까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금액에 1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요.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예정고지는 간이과세자는 예정 때 신고하지 않고 고지 납부한다 라고 했죠. 6월 30날 그러면 그 고지된 금액을 확정 때 차감을 해준다라는 거고 뭐 잘못한 게 있다. 가산세 발생하면 납부하셔야죠. 문제는 세액공제 부분인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따로 인정을 하지는 않고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매출하면 기본적인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죠.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1.3% 매출액 1.3%를 1년에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까지 이루어지죠. 이처럼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세액공제나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세액공제가 많아 그래서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은 아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나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정리해 주시고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에서 업종에 따라서 40%까지 나뉘어진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가 제조업 그리고 일반 소매업이니까 소매업이나 일반 제조업 참고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정도는 봐주시면 되겠고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적용 기준이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보셨고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 납부, 간이과세 포기 한번 살펴볼까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1기, 2기가 아니라 1년을 하나의 주기로 본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과세기간이 되고요. 중간에 6월 30날 6개월 지났을 때는 예정 고지가 되고 예정고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앞에 신고 납부에서도 정리한 부분이죠. 자,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제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 1년이고요. 이듬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업하거나 폐업했을 때는 기간이 당연히 다르다. 개업했을 때는 개시, 사업 개시일, 사업자 등록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될 거고요. 폐업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나 소규모 법인처럼 예정 때는 신고하지 않고요. 예정 때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정고지할 때 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고지하지 않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정 금액 이하가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죠.
그 세금계산서 파트에서도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라면 예정 부과기간인 1월 6월에서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예정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전년도에 50% 고지 납부할 때 그 고지되는 금액이 직전 연도에 대해서 3분의 1이 안 될 때도 예정 고지가 아니라 예정 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나는 관외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간이과세 포기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내가 일반과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라면 이 간이과세자는 더 이상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내가 일반과세자 되겠다. 그래 결심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고요. 간이과세자가 포기 신고를 통해서 일반과세자로 되었을 때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있는데 간이과세 포기하고 난 뒤에 나는 다시 간이과세 가겠다라고 한다면 포기 신고했는 걸 철회, 나는 포기한 걸 다시 취소하겠다라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024년 7월 기준에서 24년 7월 기준에서 그 이전은 내가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업하면서 면세 수업에서 면세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는 수출에도 영세율 적용을 못 받는다. 그쵸? 기억나야 하는데 네, 기억나셔야 하는데요. 면세사업자가 수출에도 영세율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수출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면세 포기라는 걸 할 수 있고 3년간은 다시 면세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간이과세자도 똑같이 있었는데 24년 7월 기준에서 이 내용 자체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24년 7월 이후에는 간이과세 포기했다 하더라도 포기한 걸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회복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본의 신고, 납부까지 보셨고 마지막 보실 내용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했다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계획이 4,8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납부 의무 면제한다는 말은 납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4,800이 넘는지 안 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그렇지. 말 안 하고 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 네. 수업 할만하다. 얘기를 하셔야 할만한지 알죠. 어렵다. 얘기를 해야 어려운지 알지. 어렵다는 안 됩니다. 할만하다면 얘기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공급대액이 4,800이 안 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뭐는 해야 돼? 신고는 한다. 신고는 하고 4,800이 안 될 때는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뭘 잘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셨고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냐.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도에 공급 대가가 일정 금액에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할 때 나는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매출액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이과세로 등록하겠다라고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작을 거라고 신고했는데 실제로 많아. 기준금액을 넘었어. 상관없습니다. 뒤에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비교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납부, 의무, 면제 부분이 중요하고요. 의제 매입세액이나 대손세액 공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봐주시고 특히 영세율 적용해서 많이 질문하고 자격시험에서 많이 틀린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면세와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면세는 아예 면세가 따로 가는 거고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인데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될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가 떠도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돼도 환급은 당연히 받을 수 없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이과세 포기 가능하고 철회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정리 드렸으니까 참고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다른 부분보다 간이과세자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 추가적인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간이과세자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시간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